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1~2%대고 성장을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죠. 한마디로 내가 재테크해야 노후 준비가 된다. 이게 엄청난 경제 무개념인 거예요. 지금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죠. 뭐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문화가 또 따라가지를 못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 왜곡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고 자라온 거는 저만 해도 말이죠. 부모님을 보고 자라온 걸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보면 꼭 주변에 보면은 그 잘 사는 친척들이 있거든. 그럼 그 잘 사는 친척은 왜 잘 살지? 봤더니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 이래갖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가 보다라고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 15%가 넘었으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도 10% 이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땅 사고 집 사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부자 되나 보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는 1~2%대고 성장을 안 하는 사회가 된 거죠. 한 50년 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든 100개 기업이 생기면 그 100개 기업이 다 100배 이상 커져. 근데 지금은 요즘은 기업이 생긴다 그러면 거의 90%가 5년 안에 망해. 성장하는 기업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산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는 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제 성장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재테크해야 노후 준비가 된다. 이게 엄청난 경제 무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재테크를 해서 노후를 바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판타지인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면 마치 저거를 내가 따라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 매년 그 인터뷰하잖아. 수능 만점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막 신문에 나잖아 맨날. 막 교과서 위주의 뭐 원리 원칙으로 했고 뭐 사교육은 안 받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진짜일까요? 여러분 그게 수능 만점 맞은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수능 만점 맞았어? 그럼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왜 만점 맞았는지. 근데 말은 좀 멋있게 해야 되니까 교과서 위주의 원리를 학습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투자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투자 성공했냐? 자기도 몰라. 어떻게 투자 성공했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이 투자를 하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해서 성공했던 방법을 우리가 따라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말이죠. PD님도 이제 그 주식 관련된 책 같은 걸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주식책을 딱 펴면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 주식의 주당 순자산이 그 얼마, BPS가 얼마고, 뭐 EPS가 얼마고, 그리고 뭐 그래서 퍼가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거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하나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가치 투자라는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치 투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가치 투자가 성공하는 거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가봐야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오를 주식 뭐야?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 이건 정말 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재테크 돈을 잘 모으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뭔가 내가 노후에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방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건 허상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재테크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잘 보세요. 부자는 노후 걱정이 없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우리 주변의 부자도 있지만 그냥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막 세계적인 부자들 잘 봐. 뭐 예를 들면 1위가 누구야? 1위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응? 그 있죠?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 그룹의 명품 회장님. 그분이 1위. 2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3위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4위는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5위는 이제 잘 아시는 워렌 버핏이에요. 이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고 실제 내가 뭐 내 돈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맨날 주식창 보면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 투자 재테크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없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미친 듯이 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그냥 주식 부자가 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돈벌이가 되고 그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부자가 됐지, 언제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주식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이 성장해야 돼.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멘토님이 이야기하는 주식보다는 저축이 왜 우선되어야 하느냐, 왜냐면 주식은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지만 저축은 10명이 하면 10명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 발전을 해야 된다, 자기 일을 사업화해야 된다, 비즈니스로 키워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걸 시도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허상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이드 이펙트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아침에 나와갖고 주식 창 들여다보고 꼴랑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놓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면서 웃었다 울었다 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장 안 할까요? 근데 물론 성장 발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자기 일이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아닌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지 않게 산 사람보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볼링을 할 때 핀을 몇 개 쓰러뜨려야 스트라이크죠? 10개. 그러면 이걸 볼링을 하는 사람이 저 10개를 어떻게 다 쓰러뜨리지 라고 생각하고 던집니까? 아니면 다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맨 앞에 있는 킹핀, 딱 그 1번 핀만 정확하게 맞히자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던지면 그건 알아서 나머지는 해결되는 거죠. 인생은 말이죠, 키워드 싸움, 원띵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하는 일, 행복한 일을 성장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명제에 원띵에 집중을 하시면 나머지 9개 피는 저절로 쓰러지게 돼 있는 거죠. 설사 내가 그걸로 성공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이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보다 저는 분명히 잘 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분 재테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나는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늦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내일 모레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후 준비의 첫걸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첫걸음이 뭐냐, 노후에 얼마 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아는 것만큼 노후 준비에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노후 생활이 시작이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게 될 거냐.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쓰는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 머릿속에 떠오르셨어요? 자, 그 생활비에서 교육비 빼세요. 왜냐면 노후에는 교육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빼세요. 그거는 그때까지는 다 갚을 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쓰는 한 달의 생활비에서 이자와 교육비 빠지고 남는 그 생활비가 순생활비야. 지금 우리가 한 달간 쓰게 된 그 순생활비는 어떤 생활을 통해서 쓴 생활비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 가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후에는 회사 안 갈 거죠? 회사를 뭐 안 가진 않겠지만 일을 하긴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하드 워킹 풀타임 잡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뭐 월 화수 정도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하고 목 금 토 일은 놀 거잖아. 그러면 여가 생활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때도 지금 그 생활비로 가능할까요? 안 되죠. 난 노후니까 이제부터는 배달도 안 시키고 이제는 문화생활도 안 하고 집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만 보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2,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배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일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노후 준비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회활동을 연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노후 생활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연장시키느냐? 돈 되는 일을 찾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한 40대 중반 후반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중장비 면허를 딴다, 무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뭐 대형 면허를 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 이게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회사 그만두게 되면 나가서 뭐 마을버스라도 운전해야지, 뭐 중장비 지게차라도 좀 끌어야지,
바리스타라도 해야지, 카페라도 열어야지, 뭐 부동산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참 라이브하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물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즐겁게 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일을 좋아하는지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야, 대형 면허 따야지 마을버스 운전 안 된다, 돈이 된다는 걸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뭐 카페에서 그걸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야, 그게 좀 돈이 된대, 공인중개사 그게 그래도 부동산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100% 실패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데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뭐 대부분이 사실 뭐 그렇게 막 그 일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없으니까 생계형 경제활동. 여러분 제2의 인생 서드 에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젊음도 없고 체력도 지금 같지가 않아요. 슬로우 워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하고 즐겁게 좋아하는 일, 근데 돈이 안 돼. 즐겁고 재밌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너무 좋은데,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좀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베르나르 아르노나 일론 머스크나 레리 앨리슨이나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 일이 돈벌이가 될 것 같아서 시작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작했어. 근데 돈벌이가 처음에 안 된 거야. 그러면 근데 그거를 돈벌이가 되도록 키운 거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돈이 되도록 성장시켜야 된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다 100%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무나 하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킹핀을 보고 공을 던지십시오. 설사 킹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핀을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10개를 쓰러뜨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1번 핀을 맞출 생각을 해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 신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탤런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찾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빨리 찾아서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그걸 늦게 찾으면 늦게 찾을수록 본인이 힘든 거지. 빨리 찾아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한지를.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생계형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서 시간을 벌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됐는데,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인공위성을 지구 대기권 바깥에 1000km 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얘가 그냥 자동으로 공전이 되는 거야. 오토매틱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을 어떤 궤도에 딱 올려놓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건물주 이런 거. 자본소득이죠, 자본소득.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누리호가 발사될 때 첫 번째 엄청나게 강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이 엄청난 쇳덩어리를 지구 상공 1000km 바깥으로 끌어올리게 한 에너지는 1단 로켓입니다. 1단 로켓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중력의 저항을 덜 받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일을 어떤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그 엄청난 중력을 이겨내고 그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의 1단 로켓이 뭐냐?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여러분들을 대기권 바깥으로 끌어올릴 동안에 그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비상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인생이 거의 40대 50대가 되면은 1단 로켓 분리하고 2단 로켓 분리하고 페어링 분리한 다음에 일단 인공위성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궤도에 올려놓는 작업.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또 난 공무원인데 내가 뭐 나를 성장시킬 게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공무원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나의 어떤 비즈니스, 나의 잡을 성장시키는 것을 못하는 대신에 자동으로 궤도에 올려주잖아요. 그쵸, 연금 나오잖아,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딱 그냥 정해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합니다. 133만 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133만 원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133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년이면 1600만 원이잖아요. 그 1600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물론 뭐 160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산다는 뜻은 아닌데 1600만 원 정도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토매틱으로 나올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려면 지금 금리 4%를 따지면은 1600만 원 나누기 0.04 얼마냐면 4억이에요. 4억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어야 1인 가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최저 생계비 정도가 자본소득으로 나온다. 그러면 4억 정도는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오피스텔의 형태로 있는지 뭐 예금으로 이거는 뭐 다 달라도 어쨌든 4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억을 만들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 1억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빨리 만들려고 욕심 부려서 뭐 코인을 하네, NFT를 하네, 주식을 하네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거지. 땀 흘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돈은 절대 자기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5만 원 주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해야죠.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근데 사실은 5만 원을 주시면은 이게 주인을 찾아주는데 5만 원에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자, 5만 원 저축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웠는데 누가 올까봐 빨리 쓰지. 이거 횡재했는데 빨리 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라는 거는 내가 땀 흘려서 번 사람은 그것을 자본으로 성장시키지만 쉽게 얻은 거 말이 좋아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 번 거지 그건 날로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운 좋게 말이지 한 달 만에 뭐 50%가 올랐다 그럼 그거 내가 번 거 맞아요? 번 거는 맞는데 나는 그거는 땀 흘려서 번 거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이 노후 준비도 시간이 필요하고 땀 흘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요즘 심하다는 거 우리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잘 아시죠? 일단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 중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2020년, 21년도에 막 주식도 미친 듯이 오르고 막 아파트도 미친 듯이 오르고 뭐 최근엔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재화나 가격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뭐든지 비싸.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인플레이션은 임금 인플레이션. 월급을 올려줄 거예요 회사가. 왜? 전년하고 전전년도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려달라 이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려준다. 근데 이제 이 임금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올라간 거니까 실제로 올라간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노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아파트를 사서 막 2배, 3배 올라서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가구 수가 줄면 앞으로 뭐 주택 가격 떨어진다던데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아파트라는 것은 경기도가 67%, 서울은 5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10채가 있다고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는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노후 준비하는 분한테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사회활동이 연장돼야지 재화나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새끼를 배달시키고 사 먹고 이러면서 집에서 논다고 생각해봐. 그 물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월화수만 큰 돈은 못 벌지만 1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디 즐겁게 뭔가 소일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3일 동안은 생활비가 좀 줄고 내가 150 그래도 버니까 이 150은 300 버는 효과야.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 동안은 소비를 좀 덜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사회활동이 세컨 잡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요게 핵심이 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재테크가 성공해주면 이게 완벽한 노후 준비인데 주객이 전도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는 아무 계획도 없고 오로지 맨날 주식창 들여다보고 뭐 어떡할까 이걸로 승부를 내겠다. 그게 이제 노후 준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2024년도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데 이번 설날에 해외여행으로 출국한 인천공항의 인원이 124만 7천 명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가 110만 명이니까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보다도 15만 명이 많은 숫자가 해외로 나갔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 다 그냥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키우는 2024년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뵐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